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목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박다연입니다. 설 명절 편안히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목요일입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아침 공기가 상당히 차가운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영하 5도 안팎으로 출발했습니다. 한낮에는 영상 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는데요. 내일과 주말에는 하늘에 구름만 많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이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고요. 마스크도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나눔의 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지원부터 업사이클링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따뜻한 봉사 소식 함께 나눠보고요. 그림책과 국악을 결합해 원주 원도심의 이야기를 풀어낸 공연이 횡성에서 관객을 만납니다. 관련 내용 리포터 코너에서 자세히 전해드리죠. 끝으로 취재기자 연결해 한 주간 강원도 내 문화, 체육, 행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지역사랑 상품권 유통 확대를 위한 올해 정부의 국고보조금이 439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18개 시군의 국고보조금 307억 원을 우선 교부합니다. 이는 설 명절 이후 지역상품권 유통량을 확대해 경기 회복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1차 보조금은 이달 20일까지 배분될 예정입니다. 원주시가 올해 말까지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무료로 실시합니다. 검진은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3단계로 나눠 원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집니다. 치매로 진단되면 치료관리비와 실종 예방 서비스 등이 지원됩니다. 원주시에는 3,200명의 치매 환자가 등록돼 있습니다. 영월군이 당초 올해 6월로 예정됐던 복례산 명소화 사업 준공시기를 올해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겨울철 기온 하강과 민원 발생 등 공사 여건 변화 때문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60%입니다. 영월 복례산 명소화는 880억 원을 투입해 50m 높이의 전망대와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최근 다양한 봉사단 운영을 통해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지역 내 자원봉사 활동 현황은 어떤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의 전정은 센터장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영월군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나눔 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봉사 전문기관입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교육, 봉사활동 연계, 봉사단체 육성 등을 통해 자원봉사가 일회성이 아닌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삶을 반영한 맞춤형 자원봉사 활동으로 공동체 회복과 1인 가구 돌봄 등 지역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영월군에서는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센터를 통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영월군 관내 자원봉사의 전반적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현재 1365 자원봉사 포털 기준으로 영월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는
11,857명이며 총 242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분들은 생활돌봄, 환경정화, 지역 행사 지원, 재난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곳곳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주민 간 신뢰와 공동체 유대감을 높이는 데에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영월에서 특별한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름이 들꽃새김입니다. 이 들꽃새김 봉사단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봉사단 이름에 담긴 의미와 함께 또 결성 계기와 또 활동 목적 등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들꽃새김이라는 이름에는 이름 없이 피고 지는 들꽃같이 고인의 삶을 조용히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용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에 함께하며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외롭지 않은 이별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뜻을 모아 결성된 공영장례 전문 봉사단입니다. 네. 봉사단은 약 20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공영장례는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치러지는 장례를 말하는데요.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영장례 절차는 좀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이런 장례 과정에서 들꽃새김 봉사단이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네, 공영장례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없는 무용고 사망자의 장례를 자치단체와 자원봉사센터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행정적으로는 장례 절차를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정서적인 돌봄까지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들꽃새김 봉사단은 입관과 발인, 헌화 등 장례 과정에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순간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곁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영장례 활동은 2025년 7회 공영장례 활동을 하였고요. 2026년에는 1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네, 요즘 1인 가구가 부쩍 늘어나면서 이 봉사의 중요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봉사인 만큼 단원들에게도 쉽지 않은 활동일 것 같습니다. 봉사 단원들께서는 활동 후에 어떤 소회를 나누곤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단원들께서는 활동 후 마음은 무겁지만 꼭 필요한 봉사라는 걸 느낀다. 또 누군가의 마지막에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자주 나누십니다. 쉽지 않은 활동이지만 삶과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네, 또 들꽃새김 봉사단에 이어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봉사단으로 이 재봉 기술을 활용해서 물품을 만드는 봉사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봉사단은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달달미싱 봉사단은 재봉 기술을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작하고 기부하는 전문 봉사단입니다. 취미와 기술을 나눔으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환경과 나눔을 함께 실천하는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달달미싱 1기 9명이 교육과정을 수료하였고 달달미싱 2기가 곧 활동 예정입니다. 네. 특히 폐현수막을 재활용하는 업사이클링 활동이 인상적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달미싱 봉사단은 사용이 끝난 현수막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봉사자들의 작업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실내에서 사용된 오염이 적은 현수막만을 수거해 활용했으며 세척 과정 없이 바로 재단 후 앞치마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작된 포도봉지 전용 앞치마는 농촌 일손 돕기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부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들꽃새김과 이 달달미싱 봉사단 또 가입하려면 좀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들꽃새김 봉사단은 자원봉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언제든지 가입 및 활동이 가능하고 달달미싱 봉사단은 저희가 네. 재봉 교육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1기당 한 기당 10명씩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1기는 모집해서 교육을 수료하였고 2기는 이번 주 모집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달달미싱 같은 경우에는 신청은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영월군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및 영월 지역 내 맘카페에 네. 신청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네이버 인터넷으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뭐 신청 대상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요. 재봉을 아예 모르시는 분도 신청 가능하고요. 저희가 기초부터 네. 알려드려서 취미와
그 자원봉사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들꽃새김과 달달미싱 모두 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또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환경을 위한 봉사단부터 또 무연고자 장래를 위한 또 봉사단이 좀 마련된 만큼 다양한 봉사단이 좀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살펴본 이 봉사단체 외에도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다양한 봉사단체와 또 자원봉사자들을 연결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해주신 들꽃새김과 달달미싱 외에도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사업이나 또 프로그램이 있다면 안내해 주시죠. 네,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2026년 그린영월 탄소중립 실천봉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탄소중립을 어렵게 느끼기보다는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자원봉사로 연결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 3배 수세미 쓰기, 폐자원 활용, 탄소중립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단순한 활동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역할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영월 사업을 통해 환경과 봉사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영월 군민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청해 듣겠습니다. 자원봉사에 관심 있는 영월 국민이라면 누구나 1365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월군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시면 본인에게 맞는 활동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는 거창한 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사는 어쩌면 누군가의 빈자리를 조용히 채우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이런 따뜻한 손길이 지역을 조금 더 풍요롭게 바꿔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 나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길 바라보면서요. 센터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월군 자원봉사센터의 전정은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요즘처럼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지난 시간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흙길 위에 남은 기억과 사라진 골목의 추억을 그림책과 국악으로 풀어낸 특별한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소혜 리포터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공연은 원주에서 활동하는 창작 국악 그룹 스트링즈가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림책과 국악의 만남이라고 해서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스트링즈가 어떤 팀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스트링즈는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다양한 창작곡을 선보이는 팀입니다. 처음에는 아쟁과 해금 같은 현악기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스트링즈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단순히 줄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 이야기와 음악을 잇는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아쟁의 김효준, 해금의 김하영, 대금 소금의 김동희, 타악의 서대원, 이 4명이 함께 호흡을 맞추며 전통 국악의 색깔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글로만 설명해드리기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연습 현장의 분위기, 또 스트링즈의 김효준 연주자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책이 가진 따뜻한 이야기와 국악의 섬세한 선율을 통해
관객분들께 잊고 있던 기억과 새로운 감동을 전하고자 합니다. 흙길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남긴 발자국과 또 다양한 계절의 흔적을 담고 있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저희는 이제 그런 흙길처럼 특별하지는 않지만 관객분들 마음속에 간직된 기억과 감정을 천천히 꺼내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이번 공연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관객분들께서 이번 공연을 통해 국악을 조금 더 편안하고 새로운 감성으로 이제 느껴주셨으면 합니다. 그림책과 함께하는 무대인 만큼 부담 없이 따뜻하게 바라봐 주시고 공연이 끝난 뒤에도 마음에 잔잔한 여운이 오래 남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와, 이렇게 음악으로 먼저 만나보니까 과연 어떤 그림책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을지 더 궁금해지는데요. 글과 그림을 함께 보면 이 선율이 훨씬 더 깊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 제목이 흙길에 품은 이야기라고 들었는데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번 흙길에 품은 이야기는 국악과 그림책 시리즈의 3번째 공연인데요. 흙길은 특별하진 않지만 수많은 발자국과 계절의 흔적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스트링즈는 그 흙길처럼 관객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천천히 꺼내보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그림책과 국악을 결합하게 된 계기도 빠르고 자극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진 시대 속에서 천천히 듣고 천천히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속도를 늦추고 이야기와 음악에 마음을 맡겨보는 시간, 이번 무대가 그런 여유를 선물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공연 프로그램도 궁금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음악으로 펼쳐질까요? 네, 대표곡 횡성 흙길에 품은 이야기에서는 대금과 아쟁, 해금, 탁, 그리고 피아노가 함께 어우러집니다. 길 위에서 마주하는 설렘과 그리움, 고요함과 활력이 교체하는 감정을 각 악기의 색깔로 표현하고요. 또 철거돼 사라진 원주 원도심의 작은 마을을 담은 그림책 숨바꼭질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철거된 원주 시내를 통과하던 중앙선의 풍경을 12달의 시간 속에 담아낸 그리워질 거야도 연주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도전을 담은 그림책인 알로 어디가니와 무당벌레를 찾아다니는 아이의 여장을 담은 무당벌레가 좋아요로 인물의 마음을 선율로 표현하고요. 아빠와 아들이 놀던 기억을 담은 그림책 아빠의 마법사로 다양한 의태어와 의성어를 국악적 선율로 해석하는 곡도 연주됩니다. 그림책 속 이야기를 국악기로 표현하는데 연주자로서의 고민도 컸다고 하는데요. 대금 연주자인 김동희 씨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림책 속 이야기를 국악기로 표현하는 작업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글과 그림이 가진 감정과 분위기를 소리로 다시 번역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았습니다. 연주자로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듣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음악을 통해 감정을 느끼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을 이제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기의 음색이 자칫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표현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어렵지 않게 다가가도록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장면마다 인물의 감정 변화가 섬세하게 드러나야 해서 강약과 호흡, 여백을 어떻게 살릴지도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숨바꼭질이나 그리워질 거야 같은 곡을 연주할 때는 그냥 음악을 연주하기보다는 예전에 있었던 어떤 장소를 다시 떠올리는 느낌으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보냈던 시간이나 분위기가 마음속에는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연주할 때도 소리를 꽉 채우기보다는 조금 비워두는 느낌으로 또 그리운 느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생각하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지나간 기억들이 겹쳐지면서 조금은 뭉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곡들은 더 조심스럽게 그리고 진심을 담아서 연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언제 어디서 스트링즈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창작 국악그룹 스트링즈의 공연 흙길에 품은 이야기는 오는 21일 오후 4시 횡성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고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그림책과 국악이 만나는 따뜻한 무대 천천히 듣고 천천히 기억을 꺼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빠르게 흘러가는 하루 속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가끔은 잠시 멈춰서서 내가 걸어온 길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또 그 길 위에서 어떤 기억을 남겼는지 떠올려보는 시간도 필요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이번 주말 공연장에서 여러분만의 흙길을 천천히 떠올려보는 시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김소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전 8시 50분 지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문화, 체육, 행사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석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쇼트트랙 남자 대표팀의 간판인 강원도청 소속 황대현 선수가 값진 은메달을 따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황대현 선수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15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 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1500m 결승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로써 황 선수는 2018년 평창 대회 은메달을 시작으로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선 금메달과 계주 은메달을 따낸 데 이어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수집하며 세계대회 연속 메달 획득의 기쁨을 누렸는데요. 한국 남자 쇼트트랙 선수가 동계올림픽에서 세계대회 연속 메달을 목에 건 것은 황 선수가 1호라서 더 값진 기록입니다. 네. 무엇보다 지난해 11월에 네덜란드에서 열린 대회에서 왼쪽 무릎을 다치는 악재를 떠안았었는데 부상 치료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무대를 포기하지 않고 집중 치료와 실전 훈련을 병행하는 시련을 이겨낸 끝에 따낸 은메달이라 더욱 값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첫 소식부터 정말 기쁜 소식으로 출발했는데요. 이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나라의 첫 메달을 선사한 알파인 스노보드 김상겸 선수도 평창 출신이죠? 맞습니다. 평창 출신인 김상겸 선수는 초등학교 때 육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 천식으로 고생한 아들에게 건강을 위해 부모님이 권했다고 하는데 중학교 때 학교에 스노보드부가 생기면서 스노보드가 김 선수의 인생이 됐다고 합니다. 스노보드 중에서는 속도를 겨루는 알파인 종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저변이 얕은데 김 선수는 무려 4번의 올림픽 도전 끝에 깜짝 은메달을 거머쥐며 올림픽 스노보드 알파인 종목에 대한민국의 이름을 새겼고요. 세계대회에서 메달권이 들기 시작한 게 30대 중반에 접어든 2024년부터였다고 하는데 이번에 37살의 나이로 메달을 따냈다는 점에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기량을 갈고 닦았을지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37세는 운동선수로는 고령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승에서 맞붙었던 선수가 40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상겸 선수의 전성기도 이제 시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창 출신의 김상겸 선수를 많은 분께서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나는 올림픽 경기에서도 우리 선수들 파이팅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좋은 소식이 많은 가운데 구단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무대에 도전한 강원FC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지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강원FC는 우리 시간으로 지난 18일 호주에서 열린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 리그 스테이지 최종 8차전 원정 경기에서 멜버른 시티와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이로써 2승 3무 3패를 기록한 강원FC는 다득점에서 동아시아 지역 8위를 차지해 16강 진출권을 따냈는데요. 16강 무대 진출을 이뤄낸 강원FC는 동아시아 그룹 1위를 차지한 일본 마치다 젤비아와 격돌을 하게 됩니다. 지난 조별리그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긴 했지만 첫 출전한 아시아 무대에서 16강에 진출한 만큼 이렇게 멋진 도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기를 한번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극장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곳곳의 풍경을 담은 영화죠. 왕과 사는 남자, 설 연휴 극장가 흥행을 이끌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400만 명을 돌파한 건데요. 네. 지난 14일에서 18일 설 연휴 닷새간 267만 5천여 명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배우 유해진, 박지훈, 유지태, 전미도, 김민 등 출연진도 탄탄하지만 개유정난 이후 단종의 삶을 다루고 있기도 하고, 이 작품이 2025년 강원 촬영 유치 지원 사업을 통해 강원 곳곳의 풍경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도민으로서 더 큰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설날에 관람한 뒤에 대한민국 문화의 힘이라는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작품은 영월 청룡포를 비롯해서 고성 화암사, 평창 동막골 세트장 등에서 촬영이 됐고요. 폐위된 단종이 영월 유배지에서 촌장 어몽도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과 생애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이야기를 그렸는데, 피비린내 나는 권력 찬탈에 집중하지 않고 기존 작품들과 달리 모든 걸 잃어버린 어린 왕의 뒷모습을 조명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말 왕과 사는 남자 꼭 관람해 봐야겠습니다. 반가운 올림픽 소식부터 강원FC의 16강 진출 소식까지 다양한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합뉴스 강원취재본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요즘 낮 기온이 오르면서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었던 땅이 녹게 되면 축대나 옹벽, 공사 현장 주변과 같은 곳에 지반이 약해지곤 하는데요. 겉으론 멀쩡해 보일 수 있지만 작은 균열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책이나 등산하실 때는 낙석 위험 구간을 특히 조심하시고요.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바로 신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매사에 조심하는 습관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 주의를 기울여보시면 좋겠고요. 2월 19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조원재, 구성 황진영, 진행의 박다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